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우동균입니다. 이 극장가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신의 한수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서는 다 보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바로 건국전쟁입니다. 지난날 이 좌파 역사관에 의해서 왜곡되었던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뤄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영화관에서 눈물을 훔치신 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관객 수도 어느덧 11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동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국전쟁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작품으로 보셨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들 책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 저희가 또 언급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기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많이 고조가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께요? 바로 영화 건국전쟁의 감독이신 김덕영 감독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 신의 한수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 주시게 됐는데 이 카메라를 통해서 네. 저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건국전쟁 만든 김덕현 감독입니다. 신의 한수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건국전쟁 이제 뭐 117만 돌파했고 또 이제 책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영화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영화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가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제 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인기가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원래 상영관 자체가 많지가 않았다가 점점 늘어나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건국전쟁 열풍을 일으켰던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의 상황을 좀 예상을 하셨었던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거라고는 처음에 예상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어느 순간에 이제 100만 넘기고 또 지금 현재도 곳곳에서 또 상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아직 한 100여 군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극장이. 네. 상영 시간이 조금 너무 이른 시간 아니면 이제 좀 늦은 시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좀 극장 찾아서 영화 보시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계속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공주에 갔다 왔거든요. 공주요? 네, 공주에서도 단체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고 네. 그래서 같이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어제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건국전쟁의 이 열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저희가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아침에 마침 또 전화 또 많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며칠 전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전쟁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이제 국민의힘은 4월 10일 총선을 이제 제2의 건국전쟁이라는 컨셉으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건국전쟁 이야기가 다시 또 얘기가 좀 많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상공의 행사 통해서 이 건국의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메시지를 남기셨고 또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어졌단 말이죠. 불과 몇 년 전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또 악마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문화의 힘이랄까요? 이 영화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영화를 2020년 말, 네. 2020년 초 아마 그때쯤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작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말렸어요, 저한테. 네. 이승만 대통령 영화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전작인 김일성의 아이들이 워낙 좀 경제적으로 타격을 좀 많이 입었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아래서. 그래서 또 데미지를 입으려고 하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많이 만류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죠. 네, 예. 이제 이게 이제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만을 바로 알아야 된다. 네. 이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막 가세가 됐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역사에서 한 70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은 뭐 독재자니 뭐 살인마니 하여튼 온갖 안 좋은 수식어들은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아, 이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정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아주 말 그대로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뭐 반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역사 시간에 이승만 전 대통령 제대로 지금 배우질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교묘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독립 과정에서도 굉장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그걸 압니다. 근데 지금의 이 좌파 역사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외교를 통한 이 독립의 어떤 노력을 폄하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그 폄하도 있고, 또 전쟁 당시에 국민을 속였다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또 4.19와 관련해서도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 마냥, 그리고 이후에 하와이로 가시는 과정도 도망친 것 마냥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점철되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보고 딱 하는데 딱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 어떤 역사적인 그 울림이 있을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이 참 눈물을 훌쩍이셔요. 내가 알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 아, 내가 이분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그런 죄송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영화관 안에서도 그 크게 울림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많은 어떤 변화를 주었고 앞으로도 주지 않을까 하는 전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몇 가지만 좀 그 공통된 부분을 좀 간추려 보자면, 예. 영화관에서 죄송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영화관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눈물 흘리고 네. 영화 끝난 다음에 기립박수 쳐봤다. 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건국전쟁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드롬이죠. 사실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와서 그냥 조용히 나오지 사실은 뭐 이렇게 박수를 같이 치고 뭐 심지어 애국가까지 부르는 현상은 사실 거의 없죠. 저는 못 봤어요. 그동안에. 네. 예. 네. 그 어떤 영화에서도. 그런데 이제 건국전쟁을 보고서 많은 관객들이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도 흘리시고, 그 다음에 박수도 치시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애국가도 부르시고, 뭐 대한민국 만세, 뭐 이승만 만세 이런 또 구호까지 외치시는 걸 보면서, 네. 야,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정말 억눌려 왔던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짓과 왜곡의 어떤 그런 그 억눌림, 네. 이 울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현장에서 그걸 많이 느꼈고요. 영화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말한다면은 그 이제 터트린 거죠. 그들의 감정의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폭발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제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게 지금 건국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댓글 쓴 것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네. 울면서 영화를 봤다. 울면서 봤다. 예, 하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나오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네. 이런 웅대해진다 그랬던가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의 감정이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의 건국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이바지했던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네. 그리고 그동안 좌파 이데올로기로 인해 갖고서는 이 정말 순수했던 애국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무슨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네. 아 진짜 내가 너무 몰랐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물릴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죄송함의 어떤 눈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영화를 다 마지막까지 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아, 내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괜찮은 나라구나. 그리고 이 괜찮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과 같은 엄청나게 많은 건국의 우리 1세대들이 피와 땀을 흘렸구나. 그렇죠.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고 네. 이름 없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를 갖다가 느끼면서 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이 어떤 자부심, 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물은 나지만, 영화를 보면서 눈물은 나지만, 극장에서 나오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네. 웅대해진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표현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편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진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번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의 평가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울림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저희가 표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 책이거든요. 여러분 검색하기도 쉬워요. 건국전쟁 치시면요. 책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덕현 감독님께서 지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실들을 목격했어요. 그렇지만 이 울림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글로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 혹시 이 영화를 물론 지금도 상영이 진행되고 있지만 혹시 이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이 책을 통해서나마 전하고 싶다 하신 분들 이거 99%도 아니고요. 1000% 강추드립니다. 자, 교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 검색창에 건국전쟁 딱 치시면은 바로 이제 뭐 몇 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표지 일부러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감독님 모습이 딱 보입니다. 요거 구매 꼭 하시면 좋겠는데 가격은 이제 18,000원이라고 하는데 또 온라인에서 구매하면은 또 10% 할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서점에서 또 온라인에서 많은 구매 이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죄송함과 웅대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평가들, 리뷰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 예를 들어서 가수 김국 씨도 공개적으로 너무 몰랐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소감을 밝혔고 또 가수 나얼 씨의 경우도 공개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관람을 인증을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이후로 이 좌파들의 테러가 굉장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생각의 차이에서 기인한 거겠지만은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참 가야 할 길이 그럼에도 멀구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식자라고 하는 뭐 교수라든가 영화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영화를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영화를 보지 않고 지금 뭐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평가 절하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뭐 노골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네. 극장도 가지 말라. 네. 뭐 그 건국전쟁 영화 상영되는 데는 얼씬 그리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영화 보지도 않고 이제 비판을 해요. 근데 네.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뭐 이렇게 판단하시겠지만 4.19 정신 얘기하면서 건국전쟁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9% 영화 안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4.19 정신을 건국전쟁이 훼손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19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자유를 위해서 시민들이 불의에 저항하고 항거한 거예요. 예. 그게 4.19 정신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건국전쟁인 저와 이제 이걸 만든 과정들을 대입시켜 봤을 때 일단 저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시민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뭐 제 뒤에 무슨 큰 조직이 있거나 무슨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70년 동안 이렇게 두텁게 들여져 있었던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짓의 이데올로기를 들춰낸 겁니다. 네. 걷어낸 거고
그거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70년 동안 옳지 못한 네. 불의가 대한민국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거를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빛을 비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4.19 정신에 충실한 사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걸핏하면 4.19 정신을 훼손했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영화를 안 보고서 그냥 쉽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선거와 또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매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학살, 이양민 학살, 뭐 또 뭐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사실 영화를 안 보니까 결국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이제 반복되는 거죠. 거거든요. 네. 제발 좀 영화를 좀 보고 좀 비판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영화를 보시면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960년 4.19가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3.15 부정선거가 어떤 배경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상대당 후보인 조병호 후보가 이미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확정이었잖아요. 선거 무슨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 4년 전인 1956년 선거에서도 신익희 후보가 또 중간에 선거운동하다가 돌아가세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운동조차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확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이 3.15 부정선거를 결부시켜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기획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 사실도 아니고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를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4.19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부상자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맞아야 될 총알을 학생들이 맞았다 그러면서 눈물 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가슴 뭉클하다 그런 얘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기록 필름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왜 이것이 TV나 방송, 언론 이런 걸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다 보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비평과 왜곡이 심해졌던 거죠. 이미 이것이 어디 뭐 다른 나라에 있던 필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들인데 네. 이것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좀 유감스럽고 이번에 영화 거국전쟁은 그렇게 4월 23일에 있었던 그 서울대학병원에서의 학생들 손을 잡아준 장면 같은 그런 좀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 진면목 이런 것들을 객관적 기록 필름을 통해서 구성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무슨 뭐 극영화처럼 뭔가를 연출하고 왜곡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 얘기만 조금만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선거가 치열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왜곡이 좀 심해져요. 건국전쟁 관련해서.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제2의 건국전쟁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이미 저 민주당 쪽에서는 뭐 신한일전 뭐 그 비슷한 뭐 한일전 뭐 그런 네. 뭐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뭐 건강한 가치관의 대결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이렇게 컨셉이 분명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과연 제2의 건국 전쟁이냐 아니면 뭐 한일전이냐. 저는 이유 없이 남의 나라를 미워하는 그런 민족주의적 감정에 이렇게 부채질하고 이런 것들은 정당히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맞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분들이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선거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구 부분이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김구를 민족주의자니 뭐 굉장히 그 통일을 위해서 그 대표적인 그 김구 선생의 말이 있죠. 내가 38선을 100은 죽을지언정 뭐 내가 분단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그 김구를 높이 평가했는데 네. 영화 건국전쟁에서는 김구 선생의 어떻게 한다면 이중성, 네. 반민족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연출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당시 김구 선생과 유흥항 공사의 비망록을 그냥 그대로 공개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증언을 통해서 객관적 연구자들이 객관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것 뿐인데 그거를 김구 손자인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번에 선거에 유세에 나와갖고 민주당 쪽에 사람이 나와갖고 의혹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의혹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의혹이라는 것은 1차 원전이 있고 네. 그 1차 원전을 누군가가 해석한 게 의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대화 내용 그 자체잖아요. 저희가 영화에 등장시킨 거는 네. 아무런 해석도 존재하지 않는 날 것이에요. 날 네. 데이터. 말 그대로 로그 데이터라고 말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무슨 뭐 의역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 결국 우리가 왜 제2의 건국전쟁을 지금 부르짖냐 하면 얼마 전에 이재명이 뭐 아시겠지만 우리 북한 어쩌고저쩌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여전히 종북좌파 세력들이 또 아래 정권을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네. 누리고 있어요. 네. 이미 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대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그때 시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네. 미래로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한다면은 이 동북아시아 정세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2의 공전쟁으로 다음 우리 4월 10일 총선이 승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우,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워낙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화를 두고도 지금 계속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좌파들이 예를 들어서 영화 작품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공작이란 표현이 뭐 그쪽에서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좌파 영화들 나오는 개봉 시기 보면 꼭 선거철에 뭐 하나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건국전쟁이 워낙 자기들이 기대와 다르게 너무 잘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막 무슨 역사가라는 사람, 무슨 역사 강사한다는 사람 튀어나오고 무슨 정치하는 사람 튀어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이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진실만 보고 가면 됩니다. 예. 의역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나온 그 자체, 날 것 그대로만 봐도 누가 과연 이 대한민국에 공헌을 했는가 그리고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계속 하는데 건국전쟁 여러분 김덕영 감독께서 영화를 통해 전해주신 내용을 글로 상세하게 풀어주셨거든요.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 평론하신 분들 그 보지도 않고 그 악평을 내놓고 있는데 영화 정 보기 싫으면 이거 사서 보세요. 이거 사서 봐가지고 그래도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좀 깜짝 놀라는 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지만은 너무나도 그동안 왜곡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료가 뻔히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왜곡들이 많았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워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제가 네. 한마디만 이 선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선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예.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건국전쟁이 이제 막 인기를 얻어나가던 2월 초 저희가 이제 2월 1일 날 개봉을 했는데 예.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아, 상관관계 아주 좋았습니다. 예. 상승세를 탔는데 네. 이제 영화가 이제 조금 줄어드니까 이제 관객들 수가 줄어드니까 또 좀 약간 좀 주춤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주춤하고 있다. 네. 몇몇 분들이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독이 어디든지 가고 꼭 우리 좀 4월 10일 총선 좀 이제 힘을 내자. 네.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네. 제가 한 가지만 꼭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 제가 건국전쟁 때문에 2월 1일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루에 6, 7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전국을 투어했어요. 예. 정치인도 아닌 제가. 근데 그러니까요.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게 예. 뭐냐면은 호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이 지역은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이 좀 이렇게 뭐 인적 관계도 있고 친인척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 정책 입장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이렇게 뭐 초대하고 행사가 있으면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건국전쟁 아마 시사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민주당 쪽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도 같이 온 거예요. 거기에. 그렇겠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극장 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한 10여 명 정도가 네. 스크린 바깥에서 그러니까 멤버들. 초대를 받아서 왔긴 왔는데 네. 또 얼굴 도장을 찍긴 해야 되겠고 네. 또 그냥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영화 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봤냐 또 대답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 시작하니까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음.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제 약간 좀 얼버무린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진실의 세계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진실을 자기가 목격해서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자기의 20년, 30년 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그 선택들이. 그렇죠. 신념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특히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들 꼭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전쟁을 보면요. 적어도 중도층의 정치적 입장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인식이 바뀌어요. 네. 그동안 거짓에 물들었던 이 중도층의 역사인식이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저는 뒤바뀌는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현장에서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건국전쟁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네.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씀 나눴지만 초창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과 건국전쟁이 관객수가 상승하는 게 일치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건국전쟁의 관객수가 조금 주춤하는 것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주춤하는 게 지금 일치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것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예. 남은 뭐 한 20여 정도의 시간 동안, 20여일도 안 되겠지만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건국전쟁을 통해 갖고 좀 더 국민적인 어떤 호소, 그 다음에 어떤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네. 저는 이번 총선 저는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금 배경이 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김덕현 감독님과 같이 진실을 전하는 분들이 있기에 그래서 국민들을 깨어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아직 영화 개봉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여러 계속 상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 100여 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100여 예.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서 여전히 상영 중이니까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 주변에 있다면요. 아예 뭐 좀 됐잖아 이러지 마시고 좀 붙잡고 나와주세요. 지금 이 영화는요. 아까 말씀 주신 듯이 좌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 보자고 할까봐. 왜? 보면은 알거든요. 자기들도 이게 어떻게 될지를. 그렇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생각이 바뀔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중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를 굉장히 왜곡되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번쩍한다.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영화도 영화고 또 더불어서 이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고두고 내용을 또 음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국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건국전쟁 책으로도 많은 구매를 이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책에 또 많은 또 저명하신 분들이 또 서평을 그 추천사를 남겨주셨어요. 그만큼 이 영화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재평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힘껏 높여주셨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뭐 영화 출연하셨던 교수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축사 같은 거 네. 추천사 같은 거 많이 써주셨고 네. 그 다음에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네. 계시고 뭐 누구누구 다 말씀드리면 좀 워낙 많은 분들이라서 그렇죠. 네. 말씀드렸죠. 어쨌든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던 분들이 직접 축사도 해주시고 추천도 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올바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대한민국 그 기독교 교회 네. 이런 분들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많이 추천 써주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 덕분에 좋은 책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책이 진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번에 선거가 이제 한 10여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제2의 건국전쟁을 이제 내셨지 않습니까? 국내임에서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건국전쟁을 하는 심정으로 뛰어야 됩니다. 진짜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또 좌파 진영에서도 지금 또 무슨 뭐 1980인가? 뭐 영화가 또 나온다고 나왔어요. 네, 네. 나온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또 뻔하다고 하면 좀 그러려나요? 하여튼 또 전두환 또 전 대통령 그 신군부 얘기하면서 또 이제 민주주의 독재 뭐 그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이 문화 전쟁을 통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선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절대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또 힘을 모아서 주변에 진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책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책, 영화 둘 다가 될 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의 응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이제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감독님을 이제 또 보내드릴 때가 되었는데요. 우리 김덕현 감독님, 또 미처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은 시청자분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뭐 오늘 이곳에 나와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네,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정말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선거운동할 때 그 건국전쟁을 통해서 좀 많은 좀 역사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사실은 좌파 영화 콘텐츠들이 독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좌파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동안 자신들의 동무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건국전쟁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새로운 현상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객관적 사실의 힘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화를 통해서 무슨 뭐 조작을 하거나 뭐 누구의 말처럼 의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객관적 기록 필름과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를 구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좌파들이 두렵냐 하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대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반공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추구했던 그 시간들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말 처절한 역사였거든요. 맞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말 처절한 역사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던 역사였거든요. 결국 영화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었던 그 숨결을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이제 좌파의 거짓 이데올로기에 물들었던 많은 중도층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우리는 좌파들에 의해서 뭐 걸핏하면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쳤느니 뭐 이런 거짓 네. 선동과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었던 부분들이 진실은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 더 우리 40 총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캠페인이라든가 중도층에게 이 영화를 좀 보여드리고 그들이 좀 역사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이 영화를 좀 많이 좀 널리 알려서 지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남은 시간 동안 건국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건국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간곡한 좀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제가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빼먹을 뻔했네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리 감독님의 후속작 얘기를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네. 건국전쟁 2를 지금 계획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예상하신지 또 언제쯤 나올 것 같은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벌써 이제 제작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국전쟁 2가 이제 곧 내년쯤 아마 개봉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일정은 사실 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적이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걸 제가 이렇게 딱 정해서 이렇게 뭐 약속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내년에는 이제 제작을 해서 극장에 올릴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건국전쟁 1편이 좀 제작 범위가 풍부했어요. 예. 넓었기 때문에 이미 좀 촬영이 된 부분도 있고 네. 발굴된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2편은 건국전쟁의 2편은 인간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편은 이 거짓과 왜곡을 좀 이렇게 디펜스하고 방어하기 위한, 그거를 이제 다시 교정하기 위한. 그렇죠. 예. 이게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기 위한 곳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정작 이승만 대통령의 인간적 풍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아마 2편에서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인간 이승만입니다. 인간 이승만. 자, 내년에
일단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십니다. 건국전쟁 2 부제는 인간 이승만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건국전쟁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의 활약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신의 한 수와 함께 해주신 우리 김덕현 감독님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입니다. 교보문고든 어디든 건국전쟁 딱 검색하시면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상단에 아마 있을 겁니다. 딱 요 표지예요. 예, 요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매하셔야 돼요. 킹덤북스의 건국전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이 영화에서 미처 이제 거의 영화의 내용 같은 거 다 다뤘습니다. 예, 오히려 좀 더 세부적으로 글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꼭 참여해 주셔가지고 구매해 주셔가지고 영화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영화에서의 감동을 음미하시고 또 주변에 영화를 보지 못했다. 근데 영화 볼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신 분들께는 아예 선물을 딱 하셔가지고 무조건 이 건국전쟁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